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투자 섹터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. 매주 금요일 이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합니다. 실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는 뭐 미국장보다는 K 증시가 좀 쑥쑥 올라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? 이번 주? 사실 뭐 저희가 시장 분위기를 봐도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한 국가로 집중되는 현상보다는 사실 미국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항상 나왔었는데 네. 미국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글로벌 전체 선진국 ETF 시장 이 전반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. 오히려 또 이제 채권 쪽 같은 경우에 이제 FMC를 앞두고 약간 베팅성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이제 채권형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에 100억 달러 정도가 2주 동안 좀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됐던 게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주도 한번 어떤 ETF들이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살펴보죠. 먼저 해외 상장 ETF 살펴보겠습니다. 성적표들 어떤 ETF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? 네, 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최근에 사실은 이 속스를 많이 매수를 하셨었습니다. 네. SOXL이라는 그 롱 바이어스 쪽에, 그 매수 쪽에,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크게 좀 팔로우하는 좀 ETF를 많이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. 이번 주는 SOXS 반대 방향으로 가는 레버리지 숏이에요. ETF, 반도체 숏. 맞습니다. 숏 레버리지 ETF가 네. 1등을 했습니다.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도 있긴 했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등의 폭도 사실 반락이 컸기 때문에 또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네.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장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풀리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포지션인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반대로 조금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포지션들을 좀 구축하기 시작하신 이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이 PLTU 두 번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팔란티어. 맞습니다. 최근에 또 핫한 네. 이 팔란티어 레버리지 ETF입니다. 그래서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추세를 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. 사실 뭐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은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연초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 국면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. 이 팔란티어에 대한 그 트렌드를 굉장히 좀 강하게 추종을 좀 하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PLTU 같은 경우가 이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로서 조금 이제 또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접근을 좀 하고 계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TSMC 실적 4월 매출 나오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반도체는 계속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팔란티어도 괜찮은데 반도체 숏에 베팅을 하셨다 하니까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. 아까 그 표에서 이 단기채와 장기채 네. 이런 상품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그 SGOEV라는 이제 초단기채 ETF, 그러니까 3개월 이내 미국 국채 ETF라고 네. 보시면 되고요. 미국 단기채. 맞습니다. 네. 이게 사실은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또 단기채를 많이 늘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보였던 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금리 리스크, 뭐 주식가 변동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리고 또 사실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좀 늦춰지는 과정에서 좀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TMF나 TLT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기 국채를 기반으로 한 ETF입니다. 그래서 네. 금리가 좀 더 강해졌을 때,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했을 때 좀 더 이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ETF고 TMF가 이제 레버리지 형태고 TLT가 이제 한 배짜리인데 이거는 사실 FMC 직전에 베팅을 하셨다라 하면은 조금 좀 손실이 발생하셨을 포지션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단기채 같은 경우는 뭐 큰 리스크가 없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냥 대신에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배당 수익도 좀 들어오고 그런 상품으로 아는데. 네, 맞습니다. TMF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아마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위험한가요? 지금은 사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지금 연내 한 3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사실 연내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이제 FMC를 좀 보수적으로 좀 보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변동성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채권 금리가 안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익률 차원에서는 어떤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나 보겠습니다.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은 뭐 여전히 이제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네. 이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힘스라는 종목으로 힘스애널스라는 개별 기업 레버리지 ETF 쪽의 수익을 좀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고요. 이 힘스애널스는 이
플랫폼입니다.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. 이게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디스크의 네. 예, 위고비를 저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제약 쪽의 뭐 아마존 같은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구독 바이오 서비스도 제약 쪽의 있고, 구독 플랫폼 같은 거. 예,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약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온 모습들이 있었고, 네. 이런 좀 개별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주가 모멘텀으로 굉장히 좀 세게 반영이 됐던 게 레버리지 ETF를 좀 네. 더 수익률을 황제 높이는 현상으로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양자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두 번째는 이제 로빈훗. 후드 로빈훗이요? 예, 거래 플랫폼 핀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. 요건 또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사실 뭐 어제 그제죠. 사실 비트코인부터 가상자 화폐들의 이 강세 그림들 가상자산의 이제 거래 플랫폼도 같이 되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과 예치금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연결이 됐고,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좀 기업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이번에 사실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밑에 순위들을 좀 보시면은 네. 이더리움들이 이제 쫙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수익률을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이번에 또 기술 업그레이드가 같이 또 맞물렸습니다. 그래서 이 확장성을 개선하는 이제 펜트럴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됐고, 이 과정에서 또 사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긍정적인 재료로 연결이 됐고, 관련 ETF들이 선물 ETF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더리움 ETF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선물부터 시작해서 뭐 레버리지 ETF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ETF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또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엔 국내 상장 ETF들 한번 살펴볼까요? 어디가 인기가 많은지 보겠습니다. 국내 상장 ETF는 사실 뭐 수급 쪽에서는 뭐 저희가 맨날 봤던 단기금리 ETF들 지수형들이 계속 껴 있고요. 네. 네,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, 이 하나그룹주 ETF가 하나 꼈고, 그 다음에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에이스의 ETF가 두 개가 이제 껴들어와 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방산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끌고 가는 게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이 수급에 자금 유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좋은 건 다 붙어 있죠. 네, 방산도 맞습니다. 있고 하나 오션도 있고 하나 솔루션도 있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이런 식으로 좀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ETF는 사실 이게 그 리쇼어링 관점에서 가장 또 핫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을 75% 이상 가져가는 제조업 기업들, 중소 제조업 기업들로 구성된 ETF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떤 국내 상장 ETF들이 인기가 많은지 살펴보는데 보면은 다 K 증시와는 거리가 좀 먼 쪽들이 네. 많잖아요. 뭐 맞습니다. 단기 피난처인 머니마켓 뭐 이런 거, 네. 미국, 인버스 뭐 이런 네. 거. K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, 이제는. 이게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타이거 S&P 500은 또 들어왔는데,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인버스 ETF들이 레버리지와 그냥 인베스 1배짜리로 들어와 네. 있는 것들이 레벨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,600에서 벌써 대응 들어가시나요? 네. 자, 수익률 살펴보죠. 예. 네, 수익률은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화장품 테마 ETF들이 두 개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리솔 화장품 탑3 플러스는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,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관세 영역에서 또 벗어나면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절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할 수 있다. 네. 한국 그 화장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, 또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짧게 지금 다음 주 ETF 시장 주목할 네.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시죠. 다음 주는 아무래도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미중 무역 협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기대가 높으면은 사실 실망이 좀 클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아까 반도체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도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, 뭐 전반적인 그룹으로 봤을 때는 사실 테크에 대해서 조금 균일하게 뭐 동일 가중으로 되어 있는 MAGS나 뭐 빅테크, 미국 빅테크 10 뭐 이런 ETF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
영역이고 뭐 사이버 보안도 한번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약간 좀 리셔링의 컨셉, 미국 제조업 컨셉의 ETF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